11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이준호는 회사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대성산업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서울 강남의 유리로 지어진 고층 빌딩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문.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묘한 편안함이 번졌어요. 이곳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조용해서,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몰라서. 첫 출근이신가 봐요? 경비실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김 반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오늘부터 영업팀에서 일하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온 걸 환영해요. 여긴 작은 회사지만 사람들은 다들 좋으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김 반장님의 따뜻한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번엔 정말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며 준호는 가슴속 어딘가에 묻어둔 과거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잠갔어요. 사실 이준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시간들 말이에요. 15년 전 준호는 국내 최대 전자회사 태양전자의 최연소 임원이었어요. 33살의 나이에 상무 자리까지 올랐죠. 업계에서는 이 상무라고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수백억짜리 계약이 성사됐고 그가 악수를 청하면 경쟁사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날이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았어요. 딸아이 수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횟수보다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는 횟수가 더 많았죠. 그리고 3년 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시댁을 돌보고 모든 걸 감당하던 아내가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병상에 누운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기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 딸의 웃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이준호 씨 맞죠? 어서 오세요. 영업팀 박 차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인상이 참 좋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낮은 자세로 인사했어요. 과거의 이상무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신입 직원 이준호일 뿐이었죠. 여기 자리 쓰시면 돼요. 우리 팀은 총 5명인데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책상을 안내받고 앉았을 때 옆자리의 젊은 여직원이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입사 3년 차 김민지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공손한 태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호감을 표시했어요. 나이가 있음에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가 돋보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 차장님이 준호를 불렀어요. 이씨,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회사 근처에 맛있는 집 많아요. 네, 좋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길. 준호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복잡한 정치도 눈치 게임도 없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삶. 그게 지금 준호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내 커피는 아직도 안 왔어?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였죠.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민재씨,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김민지 대리가 황급히 커피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강민재라고 불린 그 사람은 커피를 받아들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온도가 왜 이래? 미지근하잖아. 다시 가져와. 죄송합니다. 민지 대리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커피를 들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준호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옆자리 동료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 강민재 씨요. 이번 달에 입사한 신입인데 사장님 조카예요. 명문대 나왔다고 좀. 그래요. 동료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준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책상을 정리하고 오늘 할 일을 체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 온 사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돌아보니 강민재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업팀에 입사한 이준호라고 합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 나이 좀 있으신데 지금 입사하신 거예요? 이 나이에 신입이라니 좀 특이하네요.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제 사정이 있어서요. 뭐 상관없긴 한데 여기 좀 빡센 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은 좋으시네요. 근데 이 업계는 열정만으론 안 돼요. 머리가 좀 돌아가야 하는데. 민재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어요. 준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 주간 영업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 차장님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둘러앉았어요. 준호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트를 펼쳤죠. 이번 주 목표 달성률이 82%네요. 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박 차장님이 말했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이씨. 말씀해보세요. 거래처 방문 스케줄을 보니까 지역별로 묶어서 동선을 효율화하면 시간을 20%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고. 준호가 말하는 동안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차장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어요. 신입분이라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거래처마다 사정이 다르고 담당자 스케줄도 맞춰야 하고 책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민재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기본 동선을 먼저 잡고 거래처별 일정을 조율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론은 다 아는데요. 민재가 비웃듯 말을 잘랐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으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였어요. 준호는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타이핑하고 있을 때 민재가 다가왔어요. 이씨. 준호가 고개를 들자 민재가 공손하지 않은 자세로 말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좀 사다 주실래요? 1층 편의점 거.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팀원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준호보다 훨씬 어린 신입이 선배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잠시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부러 시험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거절할 테면 해봐라는 듯한. 알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싸움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작 커피 한 잔 사는 것쯤이야. 편의점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김민지 대리가 걸어왔어요. 이 대리님 괜찮으세요? 민재 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준호는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민지 대리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커피를 사서 돌아왔을 때 민재는 받아들고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죠. 온도가 좀 미지근한데 다음엔 얼음 많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 순간 준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준호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차장님과 다른 팀원 몇 명이 다가왔어요. 이씨 혼자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리님, 민재 씨 때문에 힘드시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다 보고 있어요. 너무 심해요, 정말. 근데 말끝을 흐리는 박 차장님.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민재 씨가 사장님 조카라서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사장님이 워낙 조카를 아끼시거든요. 다른 팀원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전에 민재 씨한테 뭐라고 했던 과장님 있었는데 결국 그만두셨어요. 사장님이 편을 들어주시니까. 회사가 작다 보니 사장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했어요. 다들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민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적응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편에는 서서히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를 아내 수연이 맞이했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죠. 여보, 오늘 첫날은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준호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수연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때 중학생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들어줄래? 그래, 우리 딸. 무슨 일인데?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떠난 거였죠. 밤늦게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응. 고마워.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쯤 참을 수 있다고. 과거의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대로만 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준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출근은 제일 빨리, 퇴근은 제일 늦게.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 모습을 지켜본 박 차장님이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겼어요. 이씨, 이번 신규 거래처 견적서 작성 좀 부탁할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면 돼요. 준호는 꼼꼼하게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다시 하고 경쟁사 가격도 비교하고. 그렇게 완성한 문서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 민재가 준호의 자리로 왔습니다. 이씨, 잠깐 나 좀 도와줄래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맡은 거래처 자료가 있는데 좀 급해서요. 이씨 견적서 양식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이거요? 준호가 파일을 보내주었어요. 민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갔죠. 다음날 아침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장님이 노발대발하며 영업팀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 거래처에 잘못된 견적서를 보냈다고? 가격이 20%나 틀렸다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어요. 이씨, 자네가 작성한 견적서라며? 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거래처 견적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민재가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 대리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사장실로 불려간 건 준호였습니다. 민재도 함께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대리. 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장난인가? 거래처에 잘못된 견적서를 보내면 어떡하나? 사장님, 제가 작성한 견적서는 따로. 변명 말고. 민재가 자네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선배로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 있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 대리님만 혼내지 마세요. 민재의 말은 겉으로는 감싸는 듯 했지만 오히려 준호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민재는 아직 신입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대리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기나?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장님은 조카인 민재를 감싸고 싶어 했고 준호는 그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는 길. 민재가 뒤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이 대리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회사 생활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업팀 회식이 있었어요. 거래처 문제로 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자리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고깃집에 모인 사람들. 사장님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자, 다들 힘내자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건배를 하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준호 옆에 앉았어요. 이 대리님, 제가 고기 구워드릴까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겉으로는 친절한 척이었지만 그 말투가 준호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선배님이니까 편히 계세요. 민재는 고기를 구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대리님, 전 직장에서는 뭐 하셨어요? 영업직이셨나요?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신입으로 오시다니 전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셨나 봐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무례한 질문이었으니까요. 박 차장님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민재 씨, 그런 질문은. 아, 제가 실례했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하하. 민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준호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참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준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거래처 방문 보고서, 시장 분석 자료, 경쟁사 동향 파악. 준호가 만드는 문서는 항상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처음엔 눈치 보던 박 차장님도 점차 준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이번 대형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에 참여해 줄래요? 저요? 응. 자네 보고서 보니까 분석력이 좋더라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프로젝트는 대성산업에게 중요한 기회였어요. 지역 최대 건설사와의 연간 계약 건이었죠.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30% 이상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과거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이 조금씩 묻어났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력 분석, 가격 전략. 모든 게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었어요. 일주일 후 사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사장님의 눈길을 끈 건 준호의 제안이었어요. 이 대리, 이거 자네가 만든 거야? 네, 사장님. 괜찮은데? 접근 방식이 신선해. 이걸로 가보자고.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질투와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준호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걸. 민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어요. 박 차장님이 팀장, 준호가 실무총괄, 그리고 민재도 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팀 회의 날. 준호가 프로젝트 일정을 설명하고 있을 때 민재가 계속 끼어들었어요. 그 방식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거래처 담당자가 그런 걸 원할까요? 제 생각엔 다른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냥 트집 잡기가 되어갔어요. 준호의 말을 계속 끊고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재 씨, 그건 나중에 논의하고 일단 지금은. 아니, 왜 나중에 하나요? 지금 정하고 넘어가야죠. 박 차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의 후 복사기 앞에서 김민지 대리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이 대리님 괜찮으세요? 민재 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다 보고 있어요. 민재 씨가 질투하는 것 뻔해요. 이 대리님 제안이 선택돼서.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민재의 방해가 단순한 질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프로젝트 D-7일. 거래처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준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새벽 1시 준호는 파일을 저장하고 퇴근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최종 점검하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퇴근하고 30분 후 사무실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민재였어요. 민재는 조용히 준호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슬쩍 보고 외워뒀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네. 민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가격 정보를 바꾸고 납기일을 잘못 입력하고 거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절묘했어요. 한눈에 보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지만 거래처가 보면 바로 문제를 알아챌 정도로 치명적으로. 30분 후 민재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대리님, 이제 끝이에요. 당신은 이 회사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D-데이.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는데 이상했어요. 뭔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도 촉박했고요.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준호는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거래처로 향했어요. 거래처는 지역 최대 건설사 한빛건설이었습니다. 30층 건물의 임원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 상무님과 팀장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성산업 영업팀입니다. 박 차장님의 인사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처음 1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 소개, 실적 소개, 기술력 설명. 그리고 준호 차례가 왔어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화면을 넘겼는데 거래처 상무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상무님이 손을 들었어요. 이 가격이 맞습니까? 네.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여기 자재 단가가 시세보다 20% 높게 책정돼 있는데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파일을 확인했지만 정말로 가격이 틀려 있었어요. 그리고 납기일도. 우리가 요청한 건 6개월인데 여기는 8개월로 돼 있네요. 그게. 준호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재가 파일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대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빛건설 상무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도대체 준비를 하고 온 겁니까? 안 하고 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준호가 황급히 설명하려 했지만 상무님이 손을 저었어요. 됐습니다. 더 볼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기본도 안 돼 있는 회사와 일할 수 없습니다. 상무님, 잠시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차장님이 나섰지만 소용없었어요.
박 차장, 우리 회사도 바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이번 건은 없던 걸로 하죠. 상무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임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불과 2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차장님이 계속 고개를 숙였지만 한빛건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대성산업 직원들 모두가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 차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차장님,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어제까지는 맞았다고? 그럼 오늘 갑자기 파일이 바뀐 거야? 박 차장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당연했습니다. 회사 최대 프로젝트가 날아간 거였으니까.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나? 계약 성사됐나? 사장님, 그게. 박 차장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프레젠테이션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났다고? 죄송합니다. 이 대리. 사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자네가 준비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장님, 저는 분명히 변명 말고 회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이번 프로젝트 하나 믿고 있었는데. 사장님의 분노가 쏟아졌어요. 그때 민재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 대리님도 실수한 거잖아요. 민재야, 이게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저희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민재의 말은 겉으로는 준호를 감싸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준호의 잘못을 더 부각시켰어요. 마치 이 대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같이 책임지자는 뉘앙스였죠. 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해명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파일이 조작됐다는 말을. 옆에서 민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대리님, 이번엔 좀 심각해 보이네요. 회사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그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번 실수는 너무 크잖아요. 한빛건설이 우리를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리는 평소에 성실했고 성실함과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까지 왔는데. 아빠.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 우리 아빠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야. 여보. 아내 수연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자신을 믿고 고향까지 따라온 아내.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던 아내.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이 대리 들어와. 준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임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어요. 무겁고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이 대리, 한빛건설에 사과 전화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사장님의 질문.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어요. 있습니다. 한빛건설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을 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사장님이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번호를 눌렀어요. 오래전에 저장해둔 지우지 못한 번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으니까요. 회장님, 저 이준호입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이상무, 자네 목소리 맞나?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님, 상무, 네, 오랜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빛건설 이사로 계신 김 전무님 연락처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김 전무, 물론이지. 근데 자네 어디 있나? 소식이 없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았네. 김 전무번호 문자로 보내주지. 그나저나 자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받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전무님 되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 이준호입니다. 태양전자에서. 이상무님? 김 전무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놀람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이상무님 목소리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전무님, 급하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한빛건설에서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건인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져 갔어요. 아, 대성산업 말씀이시군요. 저도 보고받았습니다만 준비가 영 엉망이던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상무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상무님께요? 잠시만요. 통화 대기음이 흘렀습니다. 1분여의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전에 프레젠테이션장에서 분노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상무님, 대성산업 이준호입니다. 오전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5년 전 태양전자 협력사 간담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이준호, 태양전자 이 상무님 말씀이십니까? 한빛건설 상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무님 아니었으면 그 위기를 못 넘겼을 거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상무님이 왜 대성산업에? 긴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고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건도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뵙죠. 전화를 끊은 준호는 조용히 회의실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대리. 아니, 당신 도대체.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태양전자 전략사업부 상무로 일했습니다. 15년간 그곳에서 일하면서 주요 대기업들과 관계를 맺었고, 태양전자 상무? 박 차장님이 놀라 반복했어요. 그 태양전자요? 국내 3대 기업? 네. 그런 분이 왜 우리 같은 회사에 평직원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준호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겸손하던 신입 직원이 실은 업계의 전설 같은 인물이었다니. 그럼 오늘 통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입니다. 한빛건설 상무님은 제가 태양전자 재직 시절의 한 프로젝트로 큰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녁 7시. 한빛건설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준호는 정장을 갖춰 입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이 상무님, 한빛건설 상무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상무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소문만 무성하고 연락이 안 돼서 다들 궁금해했는데 고향으로 내려오셨군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둘은 자리에 앉았어요. 상무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무님, 오늘 아침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만약 상무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으니 화를 내실만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상무님 같은 분이 왜 그 작은 회사의 평직원으로?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젊고 야망이 넘쳤습니다. 일밖에 몰랐죠. 그렇게 임원까지 올라갔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들이요? 아내의 건강, 딸의 웃음, 그리고 제 자신의 영혼까지. 3년 전 아내가 쓰러졌을 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군요. 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상무님이 말했어요. 이 상무님, 오늘 아침 프레젠테이션 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사실 그날 그 프로젝트. 이 상무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가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프레젠테이션 때는 이 상무님이 직접 나와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우리 임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나서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빛건설 상무님이 직접 대성산업을 찾아왔어요. 제가 직접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사장님과 임원들이 황급히 맞이했습니다. 상무님은 준호를 보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 상무님, 어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무실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한빛건설 상무가 준호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사장님, 어제 프레젠테이션 거는 저희 쪽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단, 이 상무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이 돌아간 후 사무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대리님. 아니, 이 상무님. 박 차장님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닙니다,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니까요. 김민지 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민재 씨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참으셨을 생각을 하니.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출근하지 않은 거였죠. 사장님이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민재가 받았습니다. 민재야, 어디 있니? 삼촌. 왜 출근 안 하니?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사 그만둘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장님은 조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이 상무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 자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삼촌 덕분이었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남을 무시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축 늘어졌어요. 며칠 후 민재는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이 만류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삼촌, 저 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댔어요. 사표를 낸 날 민재는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근처 공원에서였어요. 이 상무님,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그냥 이준호입니다. 준호 형님.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형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알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명문대를 나왔지만 실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남을 깎아내려서 제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준호는 벤치에 앉았어요. 민재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 씨, 제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네. 진짜 실력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나를 높이려고 남을 낮추면 결국 모두가 낮아져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잘 생각했어요. 아직 젊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재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신고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신 것. 그냥 묵묵히 참아주신 것.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복수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 것에 시간 쓰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다음 주 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이번엔 준호가 직접 나섰습니다. 수정된 자료는 완벽했어요. 가격, 납기일, 조건 모두 정확했고 준호의 설명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한빛건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이상무님이시네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셨군요.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대성산업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가 살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준호에게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상무님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준호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의 퇴근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우리 딸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 아빠 일은 어땠어? 응, 아빠도. 좋았어. 준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였어요. 이 따뜻함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빛건설과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준호는 여전히 평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번 승진을 권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일만 잘하고 싶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영업팀에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요. 물론이죠. 그렇게 하시죠.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의 때마다 조언을 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나서지 않았어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죠. 이 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지 대리가 말했어요. 대리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민지 대리가 원래 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 차장님이 준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대리님 후회는 안 하세요? 다시 대기업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저녁집에 들어갈 수 있고 딸아이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성공이에요. 박 차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대성산업에서 일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였죠. 가끔 거래처에서 이 상무님하고 부르면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이대리라고 불러주세요. 한빛건설과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회사 매출이 40% 증가했고 다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리님 덕분에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수연이가 준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후회는 안 해요?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화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지금은 평범하지만 진짜 행복해. 수진이가 앞에서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여기 꽃 정말 예뻐. 그래, 우리 딸. 함께 보자. 가족 셋이 함께 꽃을 바라보는 모습. 평범하지만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회사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이보다 더 감사한 날은 없는 것 같다. 과거의 화려함보다 지금의 평범함이 훨씬 더 소중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대성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가끔 옛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야, 다시 돌아올 생각 없니? 아니, 형.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정말? 그곳에서 뭐가 좋은데?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족의 웃음, 동료들과의 신뢰, 그리고 제 자신의 평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가치예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석양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성공이 뭘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준호에게는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눈을 뜨는 것.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것. 작은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걸으며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딸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과거도 거창한 미래도 필요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누군가는 큰 회의실 한쪽에서, 또 누군가는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서 조금씩 흘려서 전해주던 이야기였죠. 화려한 과거를 내려놓고 조용한 자리에서 다시 삶을 세운 어느 중년 남자의 이야기. 그가 끝내 지켜낸 건 명함이 아니었고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평범한 하루. 그게 참 듣고 나면 오래 남더군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